결국은 인지도 높은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 또.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향썰전. 네, 이번 고향썰전은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총선 후보군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가장 큰 이슈가 일산에 있는 두 분의 장관분들이 다 불출마를 선언하신 거. 이게 가장 큰 지역의 정치의 뉴스였습니다. 김현미 장관, 유은혜 장관, 일산의 병정, 서구, 동구 이렇게 두 분 다 공석이 됐다. 무주공산이 됐다. 이게 가장 큰 뉴스였고, 그렇다면은 이 일산에 민주당에서 누가 오느냐 가장 큰 재밌는 얘기거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중앙당에서는 전략공천을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산이 이게 체급이 너무 커졌어요. 장관직을 수행하던 지역구다 보니까 이 체급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아마 고민이 될 것 같은 게 약간 인지도 조금 애매한 사람을 넣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고민정 대변인. 고민정 대변인도 사실은 솔직히 인지도 별로 없어. 솔직한 말로. 김홍걸 누가 알아요? 아니 지금 벌써 우선 벌써 지금 까기 시작한 거야? 아니 그거 아냐고. 우선 얘기 되고 있다 훅 들어왔어 지금. 전략공천으로 얘기되는 분들 세 분인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그 다음에 김홍걸, 김대중 대통령의 셋째 아들, 그 다음에 그 한준호 청와대 전 행정관이죠. MBC 아나운서 출신. 사무관하고 대변인보다 급수가 조금 떨어지는 행정관 출신이긴 합니다. 우선 대충 한 세 분 정도 거론되고 있어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렇게 세 분인데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처음에 이제 장관 불출마 선언을 한 그날 이제 지역의 정가가 그러면은 지역 사람들이 또 출마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낙하산 떨어지는 게 뭐가 좋냐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 지역 내 인물로 승부를 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출마할지 전화를 돌려봤죠 기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장관들 밑에 계셨던 의원 우리 훌륭한 고향신문께서 그 아주 특집 기사를 내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윤승 의장님도 거론이 돼 있고, 그래서 참 이게 고향신문이 아주 참 앞서가는 취재가 아주 밀도가 있다 했는데 말 나온 김에 그 정말이에요? 예? 아니 근데 이게 다 뻥카였어. 아니 만든 거예요. 뭐 아니, 이윤승 의장님이 출마 후보군이었다는 얘기는 난 기사를 듣고 처음 알았는데. 저도.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다 돌았어요. 실제로 본인이 직접 출마한다고 우사를 밝힌 분도 계셨고 처음에.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김영환 도의원이었죠. 전 도의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내가 출마하겠다라고 밝히진 않았는데 주변인들을 통해서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의지를 밝히신 분들이었어요. 뭐 김영환, 김유임, 소구는 김영환, 그렇죠. 동구는 김유임, 그리고 동구의 소영환 도의원, 소영환 도의원, 서구의 이윤승 의장도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좀 가장 강력했던 분들이 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분들이 도의원 두 분이셨기 때문에 이 두 분이 그나마 출마 의사를 더 강력하게 밝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김영환 도의원도 저희한테 직접 출마를 하겠다고 밝히셨어요. 가장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셨죠. 그리고 김영환 의원은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김현미 장관한테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출마를 하겠다고. 그렇겠죠. 저 준비하겠습니다, 장관님. 불출마 선언하신다면은. 이렇게 얘기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3, 4일 지나고 나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중앙당에서 찍어 눌렀구나. 출마를 접으셨어요. 눌렀구나. 나쁜 힘의 논리. 예, 이게 이제 핵심인데 출마를 강력하게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분이 출마를 접을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어떤 정치 진영이죠. 이 바닥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이제 좀 뒷얘기를 이제 해드리면은 김현미 장관 입장하고 유은혜 장관 입장에서 어땠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지역 사람들이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자기 사람들이 자기가 키워놓은 사람들이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중앙당에서는 전략공천 내린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약간 섭섭하죠. 약간 이제 본인 입장을 어떻게 표출해야 될지 애매했을 수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출마를 만료하신 것 같아요. 자기 측근들을 예, 안타깝게도. 안 된다. 아마 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공천을 하려는 이유가 있잖아요. 중앙당에서. 그 급이 되는 사람으로 여기는 수성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이제 중앙당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 정치인들 중에 키워놓은 사람들이 급이 되느냐를 봤을 거예요. 근데 김영미 장관 입장에서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김영한 전 도의원이 그만큼 지역에서 활동을 제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끝까지 올라왔으면은 나도 김영한을 적극 추천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마 안 됐던 것 같아요. 활동이 약간 모자랐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활동이 뭘 보고 활동이라 그래요? 뭐 인지도죠. 인지도? 예. 지역에서 그만큼 인지도를 쌓았는가. 근데 결국은 인지도 높은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 또. 의원님 또 하신 말씀 일단 좀 제대로 풀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전국 인지도 아니고 지역 인지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은. 우리 당만 얘기가 아닐 수 있으니까 소신발언 하세요. 소신발언. 그다음에 김유임 의원 쪽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두 장관 모두 다 이제 그런 행사를 하셨는데 약간 송별회 비슷한 행사를 하셨죠. 행사를 하면서 본인 이제 그 사무실 사람들, 시도위원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다음 올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는데 저는 지역에서 누구를 밀고 있으니까 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네가 왜 이러냐? 너까지 그러면 안 된다. 말려야지라는 말을 했다고 좀 전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장관님 모두가 중앙당의 어떤 입김에 어떻게 보면은 무릎을 꿇으신 걸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본인들의 정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음 중앙당에서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딜이 또 나름대로 있지 않았겠느냐. 장관도 생각보다 힘이 없네요. 내가 힘이 되게 셀 줄 알았거든. 왜냐면은 장관 한 다음에 할 게 없잖아요, 그분들이. 근데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은 또 당의 명령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약간은 또 뭐 아쉬운 면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전략공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런 말씀. 근데 그게 본인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체급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체급을 그렇게 올려놔 버린 상태에서 정말 지역의 인지도 없지만은 이게 아름아름 잘 하시던 분들이 과연 올 수 있는 이 지역이 됐는가? 저는 좀 쉽지 않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시의원들이잖아요. 시도의원들이 국회의원 밑에서 열심히 이제 지역 활동을 같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한, 김유임 의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어떤 한계를 또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거라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저는 이제 저희 당 얘기가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뭐 그냥 한 당원 또는 기초의원으로서 당의 이런 전략공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필요하다라는 일반론에는 동의하나 그 사람을 써보기 전에 그 사람의 능력이나 몸값을 얘기할 수 없어요. 이런 건 정말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제가 기초의원으로서. 네, 사실은 우리 당의 두 장관님도 그 일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 몸값이 된 거예요. 예. 그 몸값을 갖춰서 그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좀 더 키워나가신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뭐 우리 정현 의원님 얼마 전 KBS에서 그 얘기하셨지만 인재 영입보다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당 안에서 저 나름대로 소신 발언을 하고 싶은데요. 일선이니까 소신발언 할 수 있는 거죠. 본인 지역도 아니니까. 뭐 덕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정말 한번 우리 당원들 사실은 모두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 얘기는 누군가 해야 되지만 말을 못할 뿐이지. 장관님들이 떠나시긴 하지만은 장관님들에 대한 아쉬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중앙당의 처분이나 이런 계획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것은 당원 또 일인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으나 고양시 안에 있는 우리 선배 시의원, 도의원님들의 어떤 행보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조금 안타깝다는 거죠. 예, 동의합니다. 예. 솔직히 고민정 대변인이 당선됐다고 가정을 하고 김유임이나 김영환 전 의원님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누가 더 고양시 위에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예컨대 그러니까 지방 의원으로서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일해본 사람이나 안 해본 사람은 이건 다른 거거든요. 예컨대 그냥 한 번도 의원 경험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지역 인지도만 쌓았던 분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의원을 하면서 책임을 한번 가져왔던 분이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번에 모르겠어요.
최소한 경선에 기회는 줘서 좀 인재 육성의 사다리를 보여는 줘야지. 오히려 선출직 공무원을 수행해 봤고 그분들이 고민정 대변인은 그건 아니었지만 대신 이제 중앙정치를 경험해 보시긴 했지만 지역에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의 입김에 좌지우지 된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몸값이나 인지도, 이 명성을 누가 결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와대에서 전략공천을 뭐 이제 청와대 출신 또는 이렇게 뭐 전략공천을 걸었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 인지도가 있냐 없냐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시민들 누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예, 그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홍경영. 그런 거 아니에요? 고양 시민과 문제관계를 잘 그렇죠. 대한신문은 이게 색깔이 나오는 거야. 네. 이게 녹화되고 있으니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야, 이렇게 테이프 돌려봐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죠.